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차량을 일시불로 살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차 일시불로 하는데 뭐 어떤 혜택 없나요? 일시불로 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일시불로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 또 렌트나 리스로 구입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용 수익 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일시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했을 때 장점이 뭔가요?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면은 첫 번째로 완전한 소유권에 대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차를 샀다고 해서 렌터카가 아닌 이상은 이 차를 뭐 리스했는지 할부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부채가 없이 온전한 내 차라고 하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큰 장점이에요. 물론 무이자 할부 상품이 없나요? 라는 질문도 가끔은 하는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무이자 상품을 안 본 지 벌써 뭐 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무이자 할부는 차량이 단종되기 직전에 보통 그런 무이자 할부 상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비인기 차량일 경우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을 잘 구경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대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공급보다 수요가 지금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나 할부 회사에서 무이자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자, 세 번째로 신용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차량의 처분도 용이합니다. 만약에 내가 할부로 샀는데 중간에 차를 팔아야 돼요. 그럼 할부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차량을 팔지 못하게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사정상 중간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위약 수수료를 상당 부분 납입해야 되거든요. 또는 리스나 렌트에서 만기까지 내가 차량을 갖고 갔다 하더라도 이걸 중고차로 팔고 싶다면 취득세를 내고 인수한 다음에 다시 중고차로 매각해야 돼요. 절차나 비용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번거롭긴 하죠. 취득세는 내면은 없어지는 돈인데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 조세저항 심한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약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할부나 리스 렌트는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예를 들면 차량을 증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상속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미리 약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주행거리를 또 오버하게 되면은 초과 주행에 대한 우리가 배상금을 또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고, 또 차량이 전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게 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차량에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또 유상 운행을 했을 경우, 유상으로 이제 차를 빌려줘 갖고 이렇게 불법 렌트를 했을 때 또 어떻게 할 건지, 연체할 때, 그 다음에 보험금 수령은 누가 받을 건지, 중도 해지, 그리고 차량에 강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에 인수할 때 얼마를 물어줘야 될지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다 미리 약관을 걸어놔요. 근데 그런 약관들이 일반 고객님들한테 사실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주, 그러니까 차주라는 말은 자동차 주인이 아니라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차를 빌려주는 사람의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약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약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일시불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출로부터 좀 자유롭다 그랬는데 그 부분 좀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할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리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금융 상품이죠. 그래서 신용대출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DSR 같이 우리가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 규제를 하냐면은 대부분 집을 살 때 규제를 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대출 규제를 받게 돼요. L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소득이 적은데 자동차를 전액 할부로 차를 사버렸다. 이러면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의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은 향후에 집을 살 때 내가 정말로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렌트로 구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은 선박과 마찬가지로 등록되는 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등록되는 기기는 정부에 취득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알게 되고 우리 지자체도 알게 되기 때문에 거래 내용은 취득세를 우리가 납부하자마자 취득한 내용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현금 10,000원을 냈어요. 그러면은 1,000원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냥 깎아주시는 훌륭한 상인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들 현금 냈으니까 카드 가맹 수수료랑 사실 부가세 신고 안 하시려고 그냥 10% 고객한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준법 경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구매 명세표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고객에게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를 신고를 누락하는 일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과 할부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 법률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법률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일시불로 거래한다고 해서 결국에 따로 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일시불로 구입 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캐시백 혜택은 무엇인가요? 카드사의 혜택인 카드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를 일시불로 아까 결제한다고 해서 뭐 자동차 회사에서 특별하게 제공하는 특혜 같은 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가끔 이제 뭐 더블 포인트 이런 걸 주는 행사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고객님들이 카드로 대금을 그냥 현금으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자동차 회사에 결제를 하면 결국에 자동차 회사는 카드 회사에 가맹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납부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한 1.7%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역으로 생각하면 카드사는 결제를 고객님이 그 해당 카드로 하는 거 덕분에 차량 가격 1.7%를 결제하는 금액 1.7%를 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7%를 하더라도 자동차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카드사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고객님 저희 카드로 차량 대금 결제해 주시면 포인트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저희 카드로 결제해 주시면은 저희가 포인트는 쓰기 나쁘시니까요 현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달 청구 결제일에 현금을 입금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을 유인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바로 캐시백이라는 거니까 일시불로 사는데 왜 카드사에서 돈을 주지? 네, 이것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인트나 캐시백률은 매달 상이합니다.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은 1%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저는 한 0.6% 정도에서부터 요새 한번 1.2%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카드사마다 이렇게 캐시백에 대해서 경쟁이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우리가 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포인트율이 1%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10만 원이나 됩니다. 내가 그냥 현금으로 입금하면 아무 혜택이 없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꼭 챙기셔야겠죠. 보통 차량 요새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가죠. 4천만 원 결제하면 최소한 한 40만 원 정도 1%만 잡아도.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반드시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자면은 이런 캐시백을 많이 준다 이러면서 좀 유인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입금 잘못하면은 보이스피싱 사기들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캐시백 조금 더 받으려다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알아보셔갖고 정말로 믿을 수 있게 가급적이면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새 차를 일시불로 구입할 때 뭐 캐시백 혜택이나 아니면은 대출 규제 그리고 약관 규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이랑 같이 소통해 보는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했어요. 네, 영상이 유익했으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일시불 다음에 할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렌트, 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은 아시죠? 구독 버튼 네, 꼭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유카였습니다. 안녕.